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소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결 받아 내보냈는데 다음날 또다시 몰래 들어왔다면 처음부터 명도소송 다시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도를 하지 아니할 경우 현행법상 법원의 명도 판결을 받지 않고는 강제로 나가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이 임료를 연체하면서 나가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임차인은 명도 시기를 늦추려고 소송 지연 작전을 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소송에서 지연 작전을 펼 경우 법원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소송 절차상 한계가 있습니다. 통상 재판기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고의로 법원이 발송하는 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 등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미리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음 재판 날짜에 임박해서 당일이나 전날 제출하는 바람에 법원과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재판이 연장되기도 하고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찌됐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을 통해서 명도 집행을 하여 강제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후에 사용하려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인데 밤사이에 또다시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미 받은 판결은 그에 대한 강제 집행까지 하였기 때문에 역할을 다 했고 원칙대로라면 다시 들어온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가 예로 든 경우 외에도 점유자가 터무니없이 버티고 있고 그를 신속하게 내보내야 할 경우로서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재건축 현장에서 모든 주민이 보상을 받고 나갔는데 한두 세대가 보상 금액이 적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재건축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명도, 인도나 또 철거 등 문제로 소송 등 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점유자가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언제까지 나가기로 확실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 합의금을 수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날에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점유자가 무리하게 명도나 인도를 거부하고 반대 당사자는 하루가 시급한 상황인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소송법은 302조 2항은 이 단행가처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현 점유자를 조속히 내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명도 단행가처분, 철거 단행가처분 등 그 단행가처분의 종류가 다양하죠. 이 단행가처분은 일단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명도 소송을 하거나 철거 소송을 할 필요도 없이 명도나 철거 등의 채권자 측의 목적이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행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점유자 측에서는 다투어볼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단행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무상 이 관리에 따라 단행 가처분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채권자, 또 그 반대 당사자를 채무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단행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 채무자에게 그가 주장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보상금액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거나 채무자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유치권 항변 등의 여지가 있는 등 조금이라도 채무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행가처분이 인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이 단행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채무자가 명도나 철거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치하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거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단행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도 하고 설령 인용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여 원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행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매우 가혹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304조는 단행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 기일을 열어서 채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304조는 변론 기일을 열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법원은 변론 기일을 예외 없이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행가처분의 생명은 신속성입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단행가처분의 그 존재 의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법원이 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우선 변론 기일을 열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기간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단행가처분보다 더 신속한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